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입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 지금 프랑스 파리에 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임상훈 소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프랑스에도 확진자가 200명 넘죠 지금? 네, 200명이 넘었습니다. 현지 분위기 어때요? 사망자도 지금 4명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랑스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OECD라든가 유네스코 같은 국제 기구들도 행사를 지금 대폭 축소하고 있고요. 루브르 박물관 같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도 지금 임시 폐관 전부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시민들은 차분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고, 다만 공항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간혹 보이는데, 예. 제가 이 파리 공항을 입국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입국을 했는데, 그 모습이 신기한 듯 쳐다보는 그런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네. 동양 사람들을 보면 왠지 더 좀 혐오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 그런 건 없나요? 제가 피부로 느낀 이 파리에서는 그런 거는 느끼지 않았고요. 그냥 평상시와 같은 그냥 평온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네. 마스크 쓴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아예 네. 문화 자체가 다른 겁니까? 마스크를 바라보는 유럽인들의 시각은 어떤 겁니까? 일단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그 사회적으로 아직 확진자 규모라든가 이런 게 심각한 단계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 마스크 자체에 대한 이쪽 문화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쓰고 다니는 그런 문화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 그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고요. 우리 한국의 코로나19 감염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외신들의 내용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한국에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외신들이 보도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시간차를 두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달 2월 18일이었죠. 31번 확진자가 발견된 이후에 빠른 속도로 한국의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을 무렵에 그 당시 외신들은 신흥 2단 신천지 교회의 움직임에 주목을 했습니다. 예.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23일 보도에서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한 배경에 오페이크 섹트, 그러니까 불투명한 종파인 신천지 예수교회 교인들이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시작했고요. 예. 프랑스의 르몽드 역시 지난달 22일 보도를 통해서 한국의 한 사이비 종교단체, 그러니까 불어로 라 섹트라고 쓰는데, 예. 이 단체가 중국을 제외하고 일본의 크루스 유람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진원지가 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마인치 신문도 지난달 23일자 보도에서 감염자의 80% 가까이 신흥 종교단체 신천지의 신도가 방문한 그런 교회, 그다음에 병원과 접점이 있어서 신도로부터 감염이 급격히 퍼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하면서 신흥 종교의 교주가 태어난 그 고향이죠. 경상북도가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 수 급증의 이유를 신천지와의 관련성으로 보도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르몽드 신문은 같은 보도에서 이 31번 확진자를 지목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이 여성은 자신이 속한 신천지 교단의 규칙에 따라서 자신의 종교 활동을 감추고 예배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신천지 예수교의 교리 관련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한 언론도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의 디프레스 같은 경우에 지난달 22일자 보도에서 한국의 신천지 교회는 모든 감염학자들에게 악몽과 같은 존재로 지목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들은 바닥에 앉은 채 집회를 하고 밀집된 상태로 하는데 열이 있어도 마스크를 쓸 수가 없고, 신천지에서 병이라는 것은 과거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네. 최초 코로나19 발병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당국의 신도라는 사실을 숨기고 선교 활동을 하도록 문자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신문은
예배 후에 이 신도들은 신앙인지 바이러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전파를 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인지 바이러스인지 모르지만 전파를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참 그렇군요. 이만희가 그 왜 언론에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것도 보도가 있나요, 외신에? 네, 보도가 나오는데 이제 주로 사실 위주의 보도인데요. 네.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 지난 2일 보도에서 한국의 이단 종교 지도자가 바이러스 확산에 대해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면서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 예. 하지만 서울시가 그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런 내용도 전했습니다. 네. 뭐 그 외 다수 언론들이 기자회견 내용을 이제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했는데요. 회견장에서 그 이만희 총회장이 그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많은 외신들이 이 신천지교는 이 신도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도록 지시한다 이런 보도를 내놓고 있거든요. 네. 스페인 발행부스 2위인데요. 일간지 엘 문도 같은 경우에 기자회견 있었던 그 2일 앞서서 1일자 보도에서 신천지 교도들은 다 면역이 돼 있어서 영생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이들은 가르치고 있다면서 어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신에 대한 무례니까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 외신들은 한국의 그 확진자 급증을 두 가지로 보도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신천지고 두 번째는 네. 뭡니까?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 두 번째가 이제 이게 최근 들어와서 나오는 보도 양상인데요. 예. 한국에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한국이 검사를 철저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국내 일각에서 그 한국의 확진자 수가 인구 대비 중국보다 더 많은 수준이 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 해외 많은 연구기관들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미 확진자 수가 우리가 아는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주장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국만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확진자 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ABC 뉴스는 지난달 28일 보도에서 한국 의료진의 진단 속도와 범위는 감동적이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역량을 보여줬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예로 든 것이 지난달 28일 오후 4시 기준으로 해서 집계한 그 한미일 세 나라의 조사 상황인데요. 미국은 총 445건을 조사했고 일본은 1,890건을 조사한 반면 한국은 무려 66,652명을 조사를 했다. 이렇게 ABC 뉴스는 전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조사 대상 대비 확진자 수, 즉 이 확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미국이 확진자 수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만큼 조사한다면 확진자 수가 훨씬 많을 거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뉴욕에서 발행되는 시사 주간지인데요. The New Yorker라고 하는 이제 시사 주간지가 있는데 최근 호에서 이 마스크로 입이 아닌 눈을 가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모습을 표지로 게재를 했습니다. 하하. 그러면서 미국이 코로나19 확산에 눈을 가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 역시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2일자 보도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가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것에도 결함이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TV 방송인데 CNBC 방송은 뉴욕에서 근무하는 맷 메카시라고 하는 그 내과 의사와의 인터뷰를 방송을 했는데요. 메카시 박사는 한국은 지금까지 10만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미국은 지난달 29일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이 고작 472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의 언론들도 최근 며칠 사이 한국의 엄청난 검사 속도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보 성향의 마인신문 같은 경우에는 28일자 보도에서 한국은 하루 약 8,000건을 처리를 해서 지난달 27일 저녁 현재 누계 6만 명 이상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 등 두터운 이 검사 체계를 취하고 있다면서 네. 미국의 스코트 고트리브 전 식품의약품 장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것은 엄청난 진단 능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극우 성향이죠. 산케이 신문 같은 경우에 28일자 보도에서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자가 급증한 배경에는 검사 환경의 정비로 총 검사 수 자체가 대폭 증가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 그리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로 검체에 추출하는 그 일명 드라이브 스루라고 하는 검사 시스템, 이것도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국을 좀 취재하고 있는 많은 외신 특파원들이 그 드라이브 스루에 관심을 많이 보였는데요. 예. 그 니케이 신문은 이 시스템을 소개를 하면서 호주의 퀸즐랜드 대학의 바이러스 전문가인 이안 맥케이 박사가 이것에 대해서 만세를 불러주고 싶다고 말을 했다고 전했고요. 예.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의 그 전염병 학자인 에릭 페이들링 박사도 역시 22일 트위터를 통해서 한국 의료 당국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진정으로 존경한다라고 게재를 했다고 네. 이 니케이 신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보건당국의 지금까지의 그 대처에 대해서는 외신과 외국의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 말입니까?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요. 지금 현재 한국 방역 당국의 대응에 어떤 일관된 방향성이 있고, 그래서 그 일관성에 외신들과 다른 나라의 방역 당국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아직 백신도 없고 대응 매뉴얼도 없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지금 한국 정부와 방역 당국 그리고 의료진이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결국 이 전 세계 매뉴얼이 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봄직한 철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최근 그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28일자 보도에서 이런 내용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양성 판정의 급증은 고도의 의료 기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반면 해외에서 한국은 위험한 나라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어서 이게 이제 딜레마를 안고 있다. 맞아요. 이런 내용을 전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최근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는 건데,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도 지금 판단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위험지역이라는 오명을 쓰더라도 국가는 철저한 검사와 투명한 공개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검사 대상을 줄이고 현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말아야 하는가? 국민의 선택이 결국은 정부의 방향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예. 정책 전환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딜레마적 상황, 외신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도합니까? 독일의 대표 시사 주간지죠. 이 슈피겔지 같은 경우에 최근 호에서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의 전략은 단호하고 투명함이라고 이제 제목을 붙인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예. 한국 정부는 환자들에게 대단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 독일 언론이 평가를 했습니다. 예. 일단 환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문제는 우리나라 경우 이제 검사가 무료로 진행되겠지만 일본은 17만 원, 그리고 미국은 보험을 적용받아도 170만 원이라는 검사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예. 이런 이제 그 검사료 청구에 과연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슈피겔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이 한국 정부는 확진자의 방문 장소, 일시 이런 것들을 매우 정확하게 기록하고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는 등 투명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고요. 영국의 텔레그래프를 포함해서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이 확진자 동선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공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이 방역 차원에서 효과적인 방법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보도들이 나옵니까? 미국의 LA 타임스의 보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예. 지금 한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투명한 대응과 관련해서 하버드 대학교의 TH 첸 공중보건대학의 미하일 미나 전염병 전문 교수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 미하일 미나 박사는 이처럼 상세한 데이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이 바이러스의 전파 경로와 속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렸던 독일의 슈피겔지 같은 경우도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 세계 의료진들에게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 한국처럼 포괄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일이 모든 나라의 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 내용을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지난 25일자 지난달인데요. 그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지금 한국 정부는 중국과 정반대의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은폐, 고립, 소극적 대응 이런 방식이 아닌 공개, 소통, 적극적 대응 이런 거 이렇게 임하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이 새로운 모델이 성공을 한다면은 주목할 만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런 것이 정치적으로도 또 방역 차원에서도 올바르다. 대체로 그런 평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는데요. 예. 지난 1일자 오스트리아의 디프레스가 하나의 바이러스 두 개의 체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는 가혹한 강제 조치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예.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한국에서는 그 정반대의 방향으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2월이었죠. 중국 우한시의 한 주민이 촬영한 영상에서 그 비명을 지르는 한 여성을 이 방호복을 입은 두 남성이 강제로 끌고 가는 모습 이것이 담겨 있었던 반면에 예. 한국의 경우 61세 여성 그러니까 이게 31번 확진자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61세 여성은 검사를 받으라는 의사의 간절한 권고를 무시하고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서 그가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벌어진 코로나19의 확산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나라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는 이 민주주의 사회의 딜레마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신문은 같은 기사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민주주의 이런 중간 제목을 이제 달면서 네. 한국에서는 그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 야당의 비판도 있고 반대 시위도 있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비판적 시위도 없고 투명하지 못한 당 간부들을 행태를 비판할 독립적 언론사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한국의 한국학 전문가인데요. 안드레이 아브라하이만 교수가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확진자 수가 부분적으로 높아 보이지만은 그것은 한국이 뛰어난 진단 능력 그리고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민주적으로 책임을 묻는 체계를 갖춘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신문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감염병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그 체제적 특성이나 철학적 고민 문제까지 다 드러나는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이었어요.